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대명사 할 차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하고 관사까지 했고, 이제 대명사 부분. 이제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또 이제 예전에 또 중학교 과정 공부하셨었겠지만, 이 대명사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 단어라든가 이런 쓰임들이 많아서 좀 굉장히 복잡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한 2번 정도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어차피 정해져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 쓰임들을 배우는 거니까 충분히 2번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요 대명사를 할 건데, 대명사는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돼요. 사람 가리키는 거 대신에 쓰는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이것저것 가리킬 때 하는 지시대명사, 그리고 이제 명칭에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겠지만 부정대명사.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부정이라는 건 그 긍정 부정할 때 부정이 아니고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정관사 부정관사, 그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있죠.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명사를 대신해 쓰는 걸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관계대명사와 의문대명사는 대명사이기는 하지만 또 접속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는 뒤쪽에 배울 거고요. 지금 우리 2단원에서는 이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여기를 이제 쭉 배울 거예요. 자, 그 중에 인칭대명사는 말 그대로 좀 중학교 과정에 속하는 좀 기초적인 부분이고,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될 게 있거든요. 특히 요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독해할 때, 우리 시험에는 이제 독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독해를 할 때 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또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잘 활용해서 독해를 하면 또 정확하고 좀 빠르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대명사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대명사의 종류를 이렇게 5가지로 쭉 나눠놨는데 이 5가지가 공통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명심을 하면서 각각의 단어의 쓰임을 이제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명사는 우리 맨 처음에 기초편에 했던 명사,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명사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명사가 계속 반복이 되면 문장이 복잡해질 테니까 한번 나왔던 명사가 뒤에 또 나올 때 그때 명사 대신 사용하는 게 대명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이제 대명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사를 대신해 쓰니까 대명사는 문장에서 명사와 똑같은 역할이에요. 명사와 같은 역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명사의 역할이 이렇게 5가지인데 이 자리에 쓰였던 명사가 앞에 한번 나왔는데 뒤에 또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대명사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이 5가지 종류 있죠? 이것들이 다 문장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 5가지로. 자, 그 중에서 이 인칭대명사는 약간 기초적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설명 자체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쓸 때 이 명사의 수, 성, 격 이걸 따져서 수와 성과 격에 맞게 대명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배워보면 알겠지만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는 그냥 단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배우면 되는데, 인칭대명사는 이제 그 표까지 있어서 이걸 암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알파벳 배울 때 거의 같이 외우던 부분이 바로 이 인칭대명사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쭉 확인하고 이제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하기로요.
대명사를 명사 대신에 쓸 때 명사의 수를 따져라. 이건 뭐냐면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이거에 맞춰 대명사를 써야 돼요. 그 다음 명사의 성을 따지라는 건 그 명사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구분을 하고 사람이면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뜻이 나오겠죠. 그러면 남자면 남자에 맞게 인칭대명사 예를 들어서 he, 여자면 여성 그래서 she, 사물이면 중성이라고 해서 대명사 i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사람인지 사물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하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격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 이제 바로 배울 건데 주어 자리에 쓰였는지 목적어 자리에 쓰였는지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는지를 문장 분석을 하면 나오겠죠. 그것에 맞게 대명사를 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만 놓고 보면 복잡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인칭대명사부터 이제 배워나가면 되거든요. 그 인칭대명사 우리 영어 배울 때 맨 처음에 했던 I, my, me, mine 이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이것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예전 기억 떠올리면서 이제 126페이지를 일단 책으로 잠깐 보세요. 거기 1번에 인칭대명사라고 있죠? 그 밑에 종류.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했던 건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까지만 외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까지 같이 외우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목적격까지밖에 안 배웠다 하더라도, 그까지밖에 안 했다 하더라도 이 기회에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까지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조심할 부분, 그 단수의 3인칭에 남자, he를 보세요. he 옆을 쭉 보면, he, his, him, his, himself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소유격의 his를 밑줄 쳐봐요. 그리고 소유대명사의 his를 밑줄 쳐보고, 단어가 같죠?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걸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다음 줄 여성의 3인칭에 she라고 되어 있는데 she, her 해서 소유격의 her와 목적격의 her가 또 같죠? 요걸 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구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 표의 아래 보면 그 동그라미 3번에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위에 다시 올라가 봐요. his와 her가 소유격이라면 반드시 뒤에는 명사가 있을 거고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소유격이니까 뭐뭐의, 그의, 그녀의 이렇게 이제 붙여서 해석해 주면 되고 만약에 명사가 없으면 his 같으면 소유대명사, her 같으면 문장의 목적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 아래 1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외우던 I, you, he, she, it 이런 부분들은 다 주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설명을 잠깐 들으세요. 인칭대명사 표에 보면 이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뜻들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할 거고 여기 소유대명사 있죠? 이 소유대명사가 뜻이 이거예요. 뭐뭐의 것. 그러니까 방금 했던 his 뒤에 만약에 명사가 나오면 여기 his는 그의. 근데 뒤에 명사가 없으면 소유대명사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그의 것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her 뒤에 명사가 있다면 소유격. 그러면 그녀의 해서 이제 뒤에 뭐 her book 하면 그녀의 책, her room 하면 그녀의 방 이렇게 해서 이제 명사가 나오면 소유격인 거고 목적격에 이제 her라고 나오면 이제 단독으로 썼겠죠. 뒤에 명사 없이 그러면 그녀를 또는 그녀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기초지만 한번 짚고 갈 것이
이 주격 자리에 쓰는 I, you, he, she, it 이것들은 문장의 주어나 요거 조심해야 돼요. 주격 보호 자리. 주어 자리에만 쓰는 게 아니라 주격 보호 자리에까지 쓰는 것을 주격이라는 명칭으로 쭉 표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한 덩어리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5개 중에 하나로 쓰일 거고, 명사랑 포함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은 이렇게 문장의 목적어 자리, 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그리고 또 하나 목적격 보호 자리까지. 목적격은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 자리,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여기에 쓰는 형태를 목적격이라 해서 이제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뭐 me, you, him, her, it, us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거고,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놓으면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소유대명사와 제기대명사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은 공부가 조금 더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 소유대명사는 우리가 명사편에서 한번 수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게 끝나고 나면 인칭대명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또 지시대명사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자, 이제 소유대명사 복습사만 다시 할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소유대명사는 쓰임이 딱 2가지인데, 대신 이제 우리 앞쪽에서 명사편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론 정리만 하는 걸로요. 자, 첫 번째, 방금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유격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왔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명사가 앞에 한번 나왔던 명사가 다시 또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앞에 나온 명사가 또 나왔을 때, 명사가 이 자리에서 반복되어 있을 때, 바로 이때 소유격과 이 반복 명사를 합쳐서 소유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한 걸로 하고, 두 번째, 소유대명사는 이렇게 쓰임이 딱 2가지인데 요 첫 번째가 제일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중소유격 만들 때, 이중소유격을 사용할 때, 이중소유격을 만들 때 또 소유대명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중소유격의 제일 대표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my friend 이런 식으로 쓰면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한 명의 나의 친구 이러면 우리말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안 돼요. 이건 이중소유격의 틀린 표현.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어라는 단어는 이렇게 소유격과는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면 어를 없애거나 그냥 my friend 또는 my를 없애서 a friend 이렇게 써야지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와 my를 다 쓰고 싶은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소유격은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워두면 돼요. 이렇게 A friend of mine 이렇게 써야 한 명의 나의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 이제 예전에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중소유격의 옳은 표현이고 이렇게 쓰면 틀린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공식 한 번만 확인 다시 해봐요. 요 이중소유격의 요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소유격과 나란히 쓸 수 없는 단어를 먼저 외우고, 그래서 소유격과 나란히 쓸 수 없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뒤에 명사를 쓰고, of를 쓰고, 그 다음 소유대명사.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이중소유격 공식이니까 이 공식을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a friend of mine 이걸 외워놓으면 mine이 소유대명사, 그 다음에 of, 그리고 이제 관련 명사 이렇게 이제 차례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소유격과 나란히 쓸 수 없는 거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자, 이것들이 소유격과 나란히 못 써요. 부정관사 어나 on, this, that, some, any, 그리고 no.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this와 that은 우리가 지시대명사에서 또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연결하는 게 외우는 게 편하고, some하고 any 이거 부정대명사에서 또 배울 거거든요. 근데 some과 any를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봐야 되니까 또 나란히 암기하고, 그 다음에 any와 no 요게 또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나란히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밑에 거는 역시 부정대명사에서 배울 건데 every, each, another 여기까지만. 바로 이 단어들이 소유격과 나란히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명사, 어부, 소유대명사. 저 명사편에서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예요. 자, 요게 소유대명사. 자, 다음 제규대명사. 제규대명사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인칭대명사는 끝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지시대명사로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제규대명사 보세요. 이것도 아주 단순해요. 제규대명사는 그 단어 끝이 self 또는 복수일 때는 selves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해석은 뭐뭐 자신, 뭐뭐 스스로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규대명사는 용법이 두 가지. 근데 이 용법 두 개는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용법을 하나 추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관용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칭은 알 필요가 없고 제규대명사가 들어있는 수거들이 있어요. 수거. 그 수거들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검정고시 시험은 대부분 독해 위주의 시험인데 어휘 문제도 간단한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휘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우리 교재 틈틈이 나오는 수거들을 암기하는 게 바로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많진 않으니까 철저하게 암기를 하세요. 제규대명사는 용법이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수고로 암기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제귀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조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강조적 용법은 말 그대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문장에다가 제규대명사를 쓰는 거니까, 강조를 하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제규대명사가 만약에 강조적 용법으로 쓰였다. 그러면 그 제규대명사를 생략해버려도 문장이 완벽하게 성립이 돼요. 생략해도 문장 성립. 이걸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제기적 용법이냐 강조적 용법이냐 구별은 바로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기적 용법의 제기대명사는 생략하면 문장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로 그냥 간단히 구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기적 용법에 꼭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He himself did it. 그러면 그는 그 스스로 그것을 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himself가 제기대명사잖아요. 이걸 일단 이렇게 괄호를 쳐봐요. 그리고 빼고 he did it. 그는 그것을 했다. 문장 성립되죠? 그리고 내용도 변함이 없죠? himself 집어넣으면 그는 그 스스로 그것을 했다. 강조에 불과한 거죠? 요럴 때 himself가 강조적 용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기적 용법의 한 예를 보세요. He killed himself. 여기 지금 himself가 제기대명사죠. 그리고 이 kill은 일반적으로는 타동사로 쓰여요.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일단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거고, 그리고 내용도 그는 죽였다. 누굴 죽였는지 모르니까 이걸 또 없애버리면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기적 용법이구나 생략하면 안 되니까
제기적 용법이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 목적어 자리에 himself를 썼는데 굳이 himself를 써야 되냐? 그냥 목적어로 쓰면 안 되냐? 요것만 구별할 줄 알면 이 제기적 용법에 대한 것도 끝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렇게 썼을 때와 이렇게 썼을 때 그럼 차이가 없는 거냐 아니면 있는 거냐 요거. 만약에 제기대명사를 썼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는 자기 자신을 죽였다. 그래서 그는 자살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himself를 안 쓰고 그냥 목적어로 힘을 쓰게 되면 문장 성립은 되지만 그는 그를 죽였다. 여기서 그는 예를 들어 A라고 해요. A라는 남자. 그러면 여기 힘은 앞에 A 말고 또 다른 남자예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어떤 남자를 죽였다. 그러면 이 내용이 안 나오죠. 이래서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일 때는 이때 himself를 제기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할 줄 알고 이제 해석할 줄 알면 되니까 일단 내용 확인만 해보세요. 제기적 용법의 제기대명사는 이런 거예요. 주어의 행동이 주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주어의 행동이 다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때는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뜻을 나타내고 싶은데 만약에 제기대명사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이 틀린다고요. 이 문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기적 용법, 강조 용법 구별을 하고 제기적 용법에는 제기대명사를 꼭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수거로 암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교재로 보세요. 어디 있냐면 127페이지. 127페이지 보면 맨 위에 3번, 그 밑에 1번, 2번은 방금 얘기했고요. 3번에 보면 관용적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 관용적 표현 바로 밑에 전사 플러스 제기대명사로 연결된 수거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동그라미 3번은 별표를 치세요. 어휘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 플러스 제기대명사는 개수가 몇 개 안 되는데 첫 번째 줄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할 텐데 두 번째 줄부터는 조금 이제 그 동의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서 암기들 하고 그리고 다음 보면 제기동사 플러스 제기대명사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앞쪽 진도에서 한번 다뤘던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동의어가 조금 많이 있죠.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동의어들도 쭉 달라붙어 있잖아요. 자, 그건 이렇게 외우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제기동사라는 거는 뒤에 제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을 제기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sit oneself 이러면 자기 자신을 앉히다니까 자리에 앉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present oneself at 하면 출석하다. absent oneself from 이러면 결석하다. 이렇게 이제 쭉 수거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는 수거의 개수도 조금 많을 뿐만 아니라 동의어까지 있는데 동의어를 외울 때 지금 이걸 잘 기억해 두면 굉장히 편해요. 뭐냐면 동의어 중에 대부분의 경우 대신 전부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제기동사를 수동태로 써버리면 이렇게 비동사를 앞에 쓰고 제기동사의 과거 분사 쓰고 뒤에 만약에 전사가 붙어 있으면 그 전사는 그대로 이렇게 바꿔버릴 때 동의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에 제목서부터 제기동사는 이렇게 바꾸는 게 수동태 동의어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동의어들은 안 외워도 되거든요. 방금 말했던 거 앉다, sit oneself는 이렇게 고쳐도 돼요. be seated 이런 식으로 동의어예요. 그 다음 출석하다가 present oneself at 동의어 be presented at 출석하다 결석하다 absent oneself from 동의어
be absented from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동의어들은 이제 요 타이틀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면 안 외워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 외로 또 동의어는 이제 당연히 추가로 암기해야 되고.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27페이지까지 그게 이제 정리된 거고, 이제 대부분 수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수거들 꼭 암기하고. 자, 그 다음 지금 인칭대명사 쭉 정리하고 있는 건데, 인칭대명사는 이렇게 사람을 가리킬 때가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까지 그려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건데, 인칭대명사에서 이 지시대명사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 여기도 속한다 볼 수 있고 여기다 속한다 볼 수도 있는 게 대명사 it이에요. 그래서 이제 it에 대해서만 다시 뽑아서 책에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영어 문장 읽다 보면 이 it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어만 이제 별도로 뽑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들어보세요. it이라는 대명사는 쓰임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인칭 주어. 그러니까 다른 대명사에 비해서 조금 더 용법이 많은 거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익숙해지다 보면 금방 전체가 다 해결이 돼요. 첫 번째, 비인칭 주어. 날씨나 뭐 춥다, 비가 온다, 뭐 이런 거. 시간, 몇 시 몇 분이다. 날씨나 시간을 나타낼 때 주어 자리에 it을 쓰는데, 그때 it을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그리고 뜻은 없어요. 대신 뜻은 없지만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it을, 비인칭 주어 it을 함부로 생략한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있긴 있되 해석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주어, 가목적어, it. 이건 말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가주어라는 건 가짜 주어, 가목적어라는 건 가짜 목적어라는 얘기인데, 그냥 쉽게 가요.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대신에 가짜 주어 it을 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돌려. 그걸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문장 쭉 나가는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그러면 그때 가 목적어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빼. 그러면 그걸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결론은 가주어, 가목적어도 주어가 길거나 목적어가 길 때 쓰는 거지, 진짜 주어, 진짜 목적어는 뒤에다가 또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주어, 가목적어, it은 역시 뜻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 이 가주어, 가목적어 문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문장 맨 앞에 it이 나오면 그냥 가주어겠구나 라고 그냥 바로 단정을 져버릴 때가 있다고요.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뒤를 쭉 봐서 문장 맨 앞에 it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비인칭 주어일 수도 있으니까 뒤에 내용을 좀 봐야 되고, 뭐 날씨나 시간이 나오지 않았는지 내용을 봐야 되고, 또 가주어, 가목적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도 그냥 해버리면 안 되고, 가주어라면 뒤에는 무조건 이렇게 진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고 가주어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진주어나 진목적어가 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걸 판단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요. 가주어 it을 쓰고 뒤에 진주어가 이렇게 나올 때는 진주어의 모습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쉽게 알아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투부정사나 대시 이끄는 절. 이것들이 진주어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마찬가지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가목적어를 썼어요. 그러면 문장 중간에 껴있는 it을 또 바로 가목적어다 이러면 안 되고, 뒤를 보고 진짜 목적어가 있는지를 찾아요. 그 진짜 목적어도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투부정사거나 대시 이끄는 절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진짜 주어, 진짜 목적어를 확인하고 그 앞에 나오는 it은 가주어 아니면 가목적어였구나. 요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진짜 주어, 진짜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때 it은 뜻이 없는 거고. 자, 이렇게 끝. 가목적어만 한 가지 더 들어봐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가목적어 it은 특히 요때 많이 사용해요. 3형식이나 4형식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5형식 문장에서 사용해요. 이유는 목적어가 너무 길어버리면 5형식이라고 하면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라는 게 나오잖아요. 목적격 보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긴 목적어를 그대로 냅둬버리면 바로 그럴 때 바로 5형식에서 목적어가 길 때 가목적어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돌려주면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금방 구별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문장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쉽게 만들려 빨리 보고 판단하게끔 해주려고 이런 걸 만드는 거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돼요. 가주 말고 가목적어 it은 주로 5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를 구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있어요. 이건 그냥 말로만 들어도 그냥 바로 끝나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해요. 어떤 문장이 있는데 만약에 주어를 강조해라 또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 또는 목적격 보어나 부사 같은 걸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서 바로 그냥 여기서 하는 거라고. 만약에 주어를 강조해라. 그러면 주어의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요. 목적어를 강조해라. 그럼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 형태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목적격 보어나 부사를 강조해라. 그럼 그대로 이 사이에 넣어요. it is that 사이에다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어를 강조했다고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문장을 어떻게 쓰냐? that 뒤에 남아있는 문장을 차례대로 쫙 써버리면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어가 강조가 된 거야. 만약에 뒤에 뭐 부사를 강조해라. 그러면 있는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that 뒤에 나머지 문장을 쫙 써버리면 이런 게 it is that 강조 구문을 이용한 강조예요. 자, 요때 해석은 이 강조된 부분을 별표라고 하고 이 that 이하를 먼저 해석해요. 이런 식으로 뭐뭐뭐 하는 것은 이 that 이하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뭐뭐뭐 하는 것은 해놓고 강조된 부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뭐뭐뭐 하는 것은 바로 별표이다. 이렇게 강조된 부분을 마지막에 해석해 줄 수만 있으면 돼요. 역시 it은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it에 대한 용법이 지금 4개 중에 3개가 쭉 나왔는데 비인칭 주어도 뜻 없죠. 가주어 가목적어도 뜻 없죠. 강조 구문의 it도 뜻 없죠. 그러니까 it은 뜻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쓰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놔야 문장 속에 it이 나왔을 때 해석을 해버린다거나 뜻이 없는데 해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거나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을 할 때 이런 걸 알아두는 게 필요하니까 공부를 해두는 거예요. 자, 대신 이 강조 구문에서는 동사는 강조 못해요. 그래서 that 이하에는 이 나머지 문장 속에는 무조건 동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가 강조가 됐으면 that 뒤에는 주어가 없을 거고 만약에 목적어가 강조가 됐으면 that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건데 동사는 강조 못하니까 동사는 항상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요. 무슨 얘기냐면 it is that 강조 구문을 쓸 때 여기 is는 원래 문장의 시제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래 문장의 시제를 여기서 동사를 보면 현재인지 과거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현재다. 그러면 it is that 써야 되고 만약에 과거다. 그러면 it was that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떤 문장을 주고 강조해라. 이렇게 시험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이런 문장을 보고 뭐 맞았냐 틀렸냐 내지는 여기에 뭐 알맞은 말 집어넣어라. 이렇게 문장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 문장만 보고서는 시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을 볼 때 바로 여기를 보면 앞에 있는 시제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면 대절의 동사의 시제와 is의 시제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 동사를 보고 여기 시제를 이렇게 확인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끝으로 요 3번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요거 가주어, 대디아가 진주어. 이렇게 약간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형태상으로 보면. 그래서 강조구문 구별하는 방법. it, is, that 이 세 단어를 생략해 보면 돼요. 생략을 했을 때 이렇게요. 생략을 이렇게 했을 때 남아있는 문장 가지고 문장이 완벽하게 성립이 되면 강조구문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생략을 했는데 문장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구나.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원래 문장에 it이라는 단어 하나만 추가된 것 뿐이고 강조 구문은 it is that, it is that 이렇게 세 단어가 추가가 된 거니까 it is that 세 단어를 없애봤을 때 문장 성립이 되면 강조 구문, 안 되면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빨리 판단하고 문법 문제 풀거나 아니면 독해를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it의 마지막 네 번째, 요게 지시대명사 it이에요. 지시대명사 it. 그리고 유일하게 뜻이 그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인칭대명사표에서 it is it 이렇게 외우고 그것, 그것의 그것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 it이 바로 이거예요. 유일하게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it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지시대명사로 넘어갈 건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it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지시대명사 it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it이 지시대명사로 쓰였을 때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시대명사를 이제 배워나가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인칭대명사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it에 대한 설명도 일단은 끝이 났어요. 다만 지시대명사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는 다른 지시대명사랑 연결시켜서 다음 시간에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해요. 수고했어요.